자, 거기 비용상환 청구권 봅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626조인데, 그 1항이 필요비고 2항이 유익비예요. 보세요. 제 622조. 자, 제 1항. 자,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 자,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비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살짝 적시입니다. 이거는 적시. 원래 보일러 터지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임차인이 고쳤다. 비용이 5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50만원 적시 청구합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를 적시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제2항은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계량비입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줄거세요.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유익비는 적시가 아니고 임대차 종료시에 그것도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현재 존재한 때 하나요. 자, 선택입니다. 임차인에 줄거세요. 지출한 금액 줄이면 지출액 인하는 또는이죠. 또는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항상 유익비가 나오면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선택해서 상환 청구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 유익비야.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유예시켜 줄 수 있습니다. 허여해 줄 수 있다. 유예해 줄 수 있다. 자, 허여해 줄 것고 무조건 허여란 말이 나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환 기간을 한 달, 두 달 허여해 주면 유치권 X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해설해 놓죠. 방가로 1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 매년 나옵니다. 자, 임차인은 필요비는 적시입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나 따지지 않고 적시야. 가액 증가의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한 줄거 적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적시야 적시. 다음 장 갑니다. 방가로 2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는 언제 한다 그랬죠? 임대차 종료시야 종료시.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은 유익비는 줄거세요.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적시가 아니야. 임대차 종료시에 끝났을 때 그것도 그 가액 증가가 현재 존재한다 하나여 선택권자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하고 증가액 중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법원은 유익비에 대해서 임대인이 청구하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허용. 자, 그 동그라미 3번이 유익비의 개념입니다. 유익비는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입니다. 가치. 자,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줄거세요. 객관적 가치입니다.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입니다. 자, 잘라주고 객관적 가치가 아니면 유익비가 아니야. 그 뒤에 거 임차인이 임차 건물 부분에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줄거보세요. 간판입니다. 간판 설치비. 간판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했어요. 임차인이 장사하려고 들어간 주관적 비용이야. 주관적 비용이잖아. 이거는 유익비가 아니에요. 간판 설치비는 청구 못합니다. 유익비라고 할 수가 없다. 자, 방가로 3번 행사기간 6개월 외워야 돼요. 자, 줄거세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자, 비용상환 청구는 기간이 짧아요. 그 비용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줄거세요. 반환받은 날로부터, 요걸 장난 많이 쳐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즉 명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됩니다. 6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 돼. 이걸 권리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은 명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요. 쉽게 해서 임차인이 이사 나가고 나서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 6개월 지나면 꽝이야. 비용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 무조건 비용은 4번 유치권이죠.
유치권이 성립해요. 필요비나 유익비는 물건에 관련된 채권이니까 비용은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 못 받으면 유치권 행사하면 됩니다. 유치권 행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사 안 나가고 계속 거기 살고 있어야 돼요. 돈 받을 때까지. 그런데 아까 했죠. 다만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한두 달 허여라는 글자 나왔죠. 허여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5번에 임의 규정이라는 거, 청구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의 비용상환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특약이 유효합니다. 우리 포기 특약의 대표적인 애가 우리가 자,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란에 계약서에 요 임대차 계약서 여기다가 특약에다가 원상복구 특약을 한단 말이야. 원상복구 특약, 이게 바로 비용 포기 특약이에요. 비용 포기하니 비용 못 받아. 비용 포기니까 유치권도 포기된 거죠. 원상복구 특약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보죠. 포기 특약.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 목적물을 개축 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는 임차인이 읽어보세요.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했죠. 원상복구 약정이 바로 포기특약입니다. 약정 안 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특약이로 본다. 봄이 상당하다. 잘 기억합니다. 원상복구 특약은 비용 포기 특약입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포기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맨 밑에 이 방가로 6번 중요합니다. 6번. 일시 사용을 된 임대차. 우리 하루 이틀 임대차죠. 우리 뭐 모텔, 호텔 이런 겁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의 임차인도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비용은 자, 일시 임대차도 비용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뭐 1시간만 해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오른쪽 가면 4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토지에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는 지상물 매청권이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건물은 부속물 매청권이고, 토지 임차 지상물, 땅에 있는 물건. 자, 643조 잘 보세요. 제목이 두 개죠.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자르고 지상물 매청권. 자, 읽어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식목, 수목, 나무, 식목 소유, 체험, 체험은 염전, 목축, 목장 목적으로 한 동그라미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는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재 존재한 때는 제283조 규정을 준용한다. 283조가 바로 지상권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283조가 지상권이야. 자, 보면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요건 이제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이렇게 읽으면 돼요.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재 존재한 때는 지상권자는, 즉 토지 임차인은 1차라고 하죠. 1차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지상권자하고 똑같아요. 자, 보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여기는 갑이 토지 임대인, 자, 을이 토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임차권자 같은 말이죠. 자, 토지를 땅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제 자, 건물을 지었어요. 그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 다음에 수목. 다음 목장, 염전이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5억씩이라고 해보죠. 5억. 자, 건물, 수목, 목축, 염전. 이걸 합해서 우리가 지상물이라고 그래.
땅 위에 있는 물건. 자, 그러면 이제 계약 기간을 만약에 자 우리 한 30년 했다고 하죠. 토지 임대차 길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첫째로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돼요. 30년이 만료돼야 돼요. 그럼 지상물은 누구 소유물이죠? 을의 소유물이야, 갑의 소유물이야? 이 어릴 거죠, 어릴 거. 이 사람이 다 들었잖아. 철거에 가야 돼, 원칙은. 철거에 가면 해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물이 막 5억씩이라고 하면 만약에 4개 다라면 얼마야? 20억이고 한 개만 해도 5억이잖아. 1차입니다. 1차로 이거 자 매수청 1차로 계약갱신 청구합니다.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청구해요. 이건 청구권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하면 갑이 안 해준다. 그러니까 거절하면 2차 들어갑니다. 요 2차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라 이거죠. 일방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해. 즉 매매가 성립하는 거야. 매매니까 이게 만약 5억이다. 5억의 매매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매도인, 갑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갑이 이제 돈 5억 있으면 이거 사면 돼요. 돈 5억 없으면 못 사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울며기자몇기로 계약을 갱신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임차인 보호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로 계약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2차로 지상물 매수 청구합니다. 거기 밑에 해설 방가로 1번 토지입니다. 건물은 안 돼. 토지 임차인 또 토지 전차인에게도 인정돼요. 토지 임차인과 전차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건물은 안 돼요. 자, 원칙적으로 먼저 1차로 먼저 계약이 빠졌네.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고 이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게 되면 살짝 적어 2차로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옆에 적어. 이건 형성권이에요. 1차로 지상물 자 계약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이 성립해요. 자 2번 주체와 상대방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주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 을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을이 자기 소유물이니까 따라서 조심해야 돼요. 임차인 을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 병에게 이전한 경우는 이때는 임차인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못해요. 이런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임차인은.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제 3번 조심. 동그라미 3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에 상대방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할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갑입니다. 갑. 자, 동그라미 4번 중에 표시하고 다만 토지 임차인이 이제 대항력 갖추면 제3자에게 다 할 수 있어요. 토지 임차인이 그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필요하는 등 아까 했죠. 대항력을 갖춘 경우는 제3자한테 대항력 갖췄으니까 임차권 소멸 후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뭘 갖췄으니까? 대항력 갖췄으니까. 자, 다음 장 갑니다. 방가로 3번 중요 표시. 이걸 가장 많이 내요.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 가능하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토지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다 인정합니다. 자,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많이 나왔어요.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주님이 뭐죠?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된다. 자, 그 점 조심하고, 다음 또 특히 그 지상 건물이 뭐 변소 10만원짜리 변소도 가능해요.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 있는지 여부 따지잖아요. 여부나 또는 임대인에게는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매수 청구 요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로지 임차인 보호야. 또 지상물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 당시에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거죠. 자, 2번도 이제 자주 나온 게, 자, 2번도 자, 지금 지상물 매수 청구자 자, 지상물 소유자 을이 자, 땅 주인한테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항상 이 임차인 을이 갑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제 만약에 여기가 필지가 이렇게 됐다고 하죠. 여기는 갑의 땅이고 을이 임차인이었어. 여기는 을의 땅이야. 을이 땅 소유. 여기는 병이 땅 소유입니다. 자, 여기만 임차지야. 자, 여기 건물이 만약 이렇게 걸쳐 있다고 하죠. 이럴 때는 자, 여기 이쪽은 안 돼요. 오로지 요 임차지 요 위에 있는 이 지상물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단위 요거는 이렇게 소유권 넘겨야 되니까 요것도 소유권에 넘길 수 있는 구분 소유 건물이 돼야 되겠죠. 이쪽 건 안 됩니다. 요쪽 땅만 돼요. 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을이라고 놓고 을 건물이 자, 줄거세요. 임차지 외에 임차인 을 또는 제3자 병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쉼표. 전체 건물이 아니고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이겁니다.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그것도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도 청구가 허용이 됩니다. 구분 소유 건물 아파트죠, 그죠? 구분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매도 청구가 허용된다. 대판 전원합의체죠, 그죠? 워낙 많이 나와요. 전부 다가 아니고 임차지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그것도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건물에 이 지상 건물에 여기에 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저당권자 병은행이 있어도 이것도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3번. 지상 건물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수 청구는 허용이 된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방가로 4번 행사와 그 제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형성권은 그냥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돼요. 동그라미 1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즉 길거리에서도 행사할 수가 있다. 땡땡 적어 일방적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한다. 그러면 매매가 성립해. 자, 2번. 자, 조심하고 이제 임차인이 잘못했을 때는 못해요. 자, 토지 임차인의 자, 줄거세요. 차임 연체 등 아까 몇 기 연체? 2기 연체하면 안 돼요. 2기 연체 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못해요. 지상 건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는 자기가 차임을 2기 이상 안 내가지고 해지당하는 경우는 매수 청구를 못해요. 자, 그러나 3번 중요. 다만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아까 배웠죠? 기간 안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언제든지 말 수 있죠?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때는 할 수 있어요. 아는 탓으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2차 할 필요가 없죠. 적시하면 돼. 계약갱신 청구 유무 불무하고 적시 지상매수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양가로 6번 행사효과 형성권. 자,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아까 했죠?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된 때 매매의 효과가 발생해.
형성권이므로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 갑과 임차인을 사이에 지상물에 대해서 청구 당시 시가죠. 오늘 청구했다 그러면 오늘 시가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시가가 5억이다 그러면 5억의 매매가 발생하는 거야. 자, 이때 비용이 아니에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임대인이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아니야. 비용이나 건물의 신축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따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로 매매가 성립하는 것이지 비용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방금 7번 중에 표시가 7번 강행 규정입니다. 줄거세요. 지상물 매수권에는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 약정은 무효다. 5억 포기한다면 무효야. 자, 그렇게 정리되겠고 다음 장 갑니다. 자, 양가로 5번 건물의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이야. 부속물 조금 전에 했지만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권이고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권입니다. 부속물 나오면 창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건물에 을이 이제 건물 임차인이었어요. 건물 임차인이 요건이 두 가지야. 이 갑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창고를 지었어요. 창고가 대표적인 부속물이죠. 갑의 동의 또는 갑으로부터 창고를 매수했어요.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요 두 가지는 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요. 형성권. 자, 646조 보세요. 자, 제1항 줄거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입니다. 주체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심표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줄었죠. 임대인의 동의 얻어야 돼. 동의 얻어 이에 부족한 물건이 있는 때는 창고가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전환과 같다.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거나 임대인 또 매수한 부속물이거나 이 두 가지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체는 토지가 아니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입니다. 자, 1번 줄 긋고 부속물 매수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나 전 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즉 토지는 아니야. 토지는 아까 했던 지상물 매수권이야. 자, 동그라미 2번 부속물 매수권은 부속물 소유자인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적으세요. 임차권과 부속물 매수권은 분리 양도는 안 됩니다. 분리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권에 부속물 매수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임차권이 적법하게 이제 개성이 되면 당연히 붙어 있죠. 현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4번에 일시 임대차는 안 돼요. 일시 사용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뭐 1시간, 2시간 임차할 때는 부속물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시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시간, 2시간 만에 창고 질 수가 없잖아요. 자, 방금 2번 부속물의 개념입니다. 자, 부속물도 물건이니까 이 임차물과 당연히 독립물이어야 되죠. 독립된 물건이 돼야 돼. 자, 1번 부속물은 건물과 독립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독립물이 되어야 부속물이에요. 창고가 대표적인 부속물입니다. 딱 붙어버리면 부속물이 아니에요. 즉 따라서 건물 자체의 수선 내지 정개축 부분, 이거는 부속물이 아니죠. 부분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 부분을 이루고 독립물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부속물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딱 붙었으니까 그거는 비용 상환 청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속물의 개념이죠. 부속물이라 하면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줄거세요. 임차인 소유에 속해야 됩니다. 저 참고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쉽게 창고야, 창고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게 부속물이야. 자, 부속된 물은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 뭐 아까 같은 간판 같은 이런 거죠. 이런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3번 외워야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건 2개. 누구의 동의 얻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임대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한다. 2개 기억해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안 받은 부속물은 안 돼요. 동의를 얻은 부속물 또는 임대로부터 아예 매수한 부속물에 한합니다. 자, 오른쪽 3번에 행사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한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종료한 때. 그리고 3번 자, 차임 2달치 안 내가지고 잘릴 때는 못해요. 3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잘못했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4번의 효력은 형성권이니까 1번 형성권 어떻게 하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합니다. 자, 매수 청구한다 그러면 매매가 성립해요. 자,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강행 규정이야. 포기는 못합니다.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포기 약정은 무효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보죠. 어떻게 출제하는가. 자, 쉽게 넣었던 거 맨 밑에 2번 문제 와보세요. 2번 예제 2번 33회 문제네요.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 토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닌 것 찾아라는 거예요. 답이 뭐겠어요 결국? 네, 부속물이겠죠? 1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건 누구 거죠? 건물 임차인이죠. 그래서 답이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2번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토지 건물 다 되고 3번 지상물은 토지고요. 4번 필요비는 토지 건물 다 되고 5번 차임 감액도 토지 건물 다 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입니다. 자, 그렇게 장난쳐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법 조문만 기억하죠. 627조 일부 멸실과 감액 청구 해지권. 자, 제1항 627조 박서 임차물의 일부가 방 한 칸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은 그 부분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옆에 적으세요. 형성권입니다. 무조건 정액이나 감액 청구란 말이 나오면 형성권이야. 일방적 의사표시로 감액됩니다. 자, 그리고 제2항 전항의 경우, 그러니까 일부 멸실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 나머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임대는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자, 이제 권리 마치고 4번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임차인의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차임직업이죠. 차임직업. 자, 차임직업. 자, 동그라미 2번 차임직업 시기는 후급 나중에 주는 게 원칙입니다. 후급이 원칙입니다. 땡땡이죠. 이건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니까 성급 특약이 유효해요. 자, 633조 갑니다. 차임은 동산, 건물,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 말의 지급이 원칙이야. 동산, 건물, 대지 매월 말. 다음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매 연말에 지급한다. 다음, 그러나 수확기가 있는 때는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돼. 이거 월세, 연세, 수확 후 지체 없이 후급이 원칙입니다. 대개 이제 선급 특약을 많이 하죠. 임의 규정이니까. 자, 양가로 이번에 이제 임차물 보관 의무죠. 자, 임차물은 누구 소유물이에요? 임차인 소유물이야? 임대인 소유물이야? 누구 소유물이야? 임차인 소유물이 아니죠. 임대인 소유물이란 말이야. 항상 우리가 남의 물건은 자기 거보다 더 잘 보관해야 돼. 그걸 성관주의 의무라고. 항상 1번 줄거든. 성관주의 의무. 남의 물건은 항상 자기 거보다 더 잘 보관한다. 그걸 선관주의 의무라 그래. 선량한 관리자. 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줄여서 선관주의로 임차물을 보관해야 됩니다. 이걸 위반하면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자,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은 자기 물건보다 더 잘 보관해야 돼. 그건 이런 뜻입니다. 자, 을이, 자, 이 지우개를 빌렸어. 이 물건은 지우개가 임차물이고, 이 지우개는 자기 소유물이야. 자,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이건 임차물이고 자기 소유물. 도둑놈이 왔어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야, 이 지우개 한 개만 달라. 그러면 자기 거 자기 거 줘야 됩니다. 이걸 줘야지 이 임차물 주면 안 돼. 이건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야. 그래서 손해배상해 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 거보다 남의 물건을 더 잘 보관한다. 그걸 선관주의 의무라 그래요. 그걸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걸 항상 남의 물건은 자기 거보다 더 잘 보관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오면 동그라미 이번에 통제해줄 의무. 상식이야. 634조. 자, 임차물에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의 일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소유자한테 통지해줘야 된다. 자, 3번 임차인의 인용 의무와 해지권입니다. 자, 624조 잘 봅니다. 64조.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는, 자, 임대인이 이제 와서, 자, 보일러 고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의 일을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참아야죠. 자, 그런데 625조. 자, 제목 잘 보세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 할 때는, 이때는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 하는 때는, 새벽 2시에 와서 망치러 가서 뭐 못 쳐준다. 이럴 때는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했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어요.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 하는 때는 임차인 이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항상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죠. 원상복구 해줘야죠. 자, 동그라미 1번.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는 원상에 회복해야 될 의무가 부담됩니다. 원상 회복 의무. 자, 그리고 부속물은 철거해 줄 의무가 있어요. 아니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도 있죠. 요건 갖추면.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양가로 4번 공동 임차인이야. 자, 4번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했어요. 즉 부부가 공동으로 임차했다. 그러면 연대 채무부담합니다.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주 나와요. 임차인이 2명 이상이다. 그러면 연대 채무를 부담합니다. 다음 4번에 이제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 그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임차권 양도는 아예 임차권을 팔아먹는 거고, 전대는 임대를 한 번 더 놓는 거죠. 자, 양도와 전대 개념 잘 기억해야 돼. 동그라미 1번. 임차권의 양도의 줄거세요. 양도는 계약에 의한 권리 이전을 양도라 그래. 계약으로 권리를 이전하는 것. 임차권 양도, 소유권 양도, 지상권 양도, 계약으로 권리를 이전하는 게 양도입니다.
자, 그럼 1번에 임차권 양도란, 자, 임차권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 병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을 양도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종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쉽게 임차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다음 2번 임차권의 전대란, 전대란 임대를 2번 놓는 거야.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3자인 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를 2번 놓는 거예요. 자, 보죠. 개념. 이걸 알아야 이제 주임법, 상임법이 쉬워요. 자, 임차권 양도란 임차권 팔아먹는 거예요. 자, 을이 이제 만약에 이 건물이나 땅을 임차하고 있다. 임차인 같은 말 임차권자, 임대인. 만약에 5년 계약했다. 자, 만약에 임차보증금을 한 1억 주고 있었어요. 근데 5년 계약했는데 한 1년 만에 을이 이사를 나가야 돼. 그럼 임대인한테 가서 5년 계약해놓고 1년 지나가지고 야, 보증금 달라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차권 자체를 팔아먹는 거야. 임차권 자체. 이 집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 임차권이 사용 수익권이잖아. 그럼 병한테 야, 내가 계약기간이 아직 4년 남았는데 임차권 병한테 사라고 하는 거죠. 청약과 성락으로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야, 양도인, 임차권 팔아먹는 사람 양수인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아직 4년 남았으니까 보증금 1억 주고 4년 동안 사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이사 나가잖아. 빠져나가죠. 그럼 요 임차권이 그대로 넘어와. 이렇게 둘이 계약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한 계약입니다. 병이 이제 양수인 되는 거죠. 나중에 4년 지나가지고 병이 보증금 받습니다. 자, 이 사람 동의 받아야 돼. 동의.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됩니다. 동의 안 받고 양도하면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임차권 양도는 임차권 자체를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을은 임대차 계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거죠. 자, 전대는 임대를 한 번 더 놓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임대차하고 있었어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팔아먹는 게 아니고 또 이 집을 한 번 더 세를 놓는 거죠. 병한테. 그래서 이것도 임대차, 이것도 임대차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이제 구를 전자로 가서 전대차라 그래요. 전대차. 그래서 이것도 임대차, 이것도 임대차죠. 이 사람은 전대인이 되겠고요. 이 사람은 전차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차가 2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임차인, 병은 을에 대해서 임차인, 전차인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가 2개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중에 배우고 있죠. 이 임차권 양도는 권리를 팔아먹는 거니까 이거는 준물권행위라 그래. 준물권행위. 물건이 아닌 물건에 준하는 행위죠. 준물권. 자, 그런데 이건 이 전대체고는 반드시 채권계약입니다. 채권계약, 채권행위죠. 이제 채권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준물권. 자, 그 점 기억하고. 자, 양가로 2번 임대인의 동의, 둘 다 동의. 자, 동의 받아야 돼. 자, 동그라미 1번 조심하고.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의 양도와 임대인의 전대의 효력 요건이 아니고 줄것에 임대인에 대한 대항 요건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병이 이 사람이 적법한 양수인이 됩니다. 이 사람도 적법한 전대인이 돼요. 대항 요건입니다. 이 둘이 사이에는 이 동의를 안 받아도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동의 안 받으면 갑에게 대항을 못할 뿐입니다. 동의 안 받으면 대항 요건이야. 그 점 조심하고. 자, 동그라미 2번 중요. 따라서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계약도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다만 누구한테 대항 못해? 임대인한테 대항 못하니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동의 안 받으면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 3번 임대인의 동의는 사전에 해도 되고 사후에 해도 됩니다. 또 명시, 묵시 다 가능해요. 자, 양거로 3번 보면 무단양도 전대 금지 629조 정리합니다. 임차권 양도 전대 제한 요건 기억해야 돼요. 제랑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즉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를 못한다. 자, 제2항 임차인이 전항 규정에 위반한 때는 즉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한 때는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자, 거기까지 기억하고, 자, 이 사람의, 자, 조심해야 돼. 임대인의 일을 받은 것을 적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적법 양도. 여기서는 적법 전대라고 그래. 그 다음, 동의 안 받은 건 무단이라고 그래. 무단 양도, 무단 전대라고 그럽니다. 자, 오른쪽 제목만 좀 기억하세요. 좀 어려우니까. 오른쪽 2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무단 양도라고 그래요. 자, 그것만 기억하고 넘기세요.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세요. 큰 3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는 전대를 무단전대라 그래. 무단전대. 자, 그 정도만 기억하고 넘기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4월 달에 강의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오냐면 5번으로 오세요. 5번. 보증금으로 옵니다. 보증금. 자, 보증금. 자, 우리가 이제 보증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증금 뭐 1억에 월세 뭐 100만원 이런 거죠. 자, 보증금은 나중에 이제 월세 못 받았을 때 이 월세에다가 우리 깐다 그러죠. 담보로 하는 겁니다. 담보로. 보증금 계약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필수적인 아니야. 보증금. 자, 의 갑니다. 의. 보증금이란 부동산 임대차에서, 자, 줄거세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보증금도 쌀 한 가마도 가능합니다. 자, 2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임대차 계약에서 줄었는다. 보증금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 항상 돈은 준 사람이 증명해야 됩니다. 보증금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준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입증해야 돼.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한 걸 입증해야 됩니다. 증명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 자, 오른쪽에 2번 보증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동그라미 1,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의 종된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 임대차가 주된 계약, 보증금은 종된 계약이다. 자, 그러나 임대차와 보증금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자, 양가로 3번 보증금의 효력에서, 자, 동그라미 1번 가면 1번 자주 나와요. 자, 1번 보증금은 임료 채무, 임대료,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자, 줄거나간다.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줄거세요, 보증금에서 당연히 깐다는 거야. 공제된다 이거예요. 보증금을 만약에 1억을 줬는데 한 3개월치 월세를 안 냈어요. 그러면 3개월치 월세 당연히 공제하고 까고 반환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중요 표시. 자,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 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월세를 만약에 3개월 밀렸어요. 그럼 아까 상가는 몇 개 연체하면 해지한다 그랬죠? 3개 연체하면 해지한다 그랬죠? 그러면 보증금이 있어도
3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월세 가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깔까 안 깔까는 임대인의 권리야. 자, 그게 4번 조심해야 돼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월세 이행 거절할 수 없다. 만약에 월세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3개월치 월세 안 내면 보증금이 아무리 있어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점 조심하고. 자, 양가로 4번에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자, 보증금 그러면 언제 반환 청구합니까? 임대차 종료돼야 되죠, 그죠? 그거야. 방가로 1번. 보증금 반환 시기. 자, 줄거낸다. 반환한 때야, 반환한 때. 단순히 임대차가 종료한 때가 아니라 줄거세요. 임차인이 실제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 발생합니다. 즉, 명도할 때, 이사 나갈 때, 동시행관계. 자, 그게 밑에 방가리고 중요 표시하세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관계. 잘 기억해야 돼. 동시이행관계. 자,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 당해 임대 차익을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야. 만약에 2달치 월세 안 냈다. 2개월 월세를 까고 나머지 반환 의무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 명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관계. 우리 동시행에서 한번 봤던 거야.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자, 동시행. 다음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중요 표시.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이잖아. 이행거절권, 그죠? 그게 2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자, 동시행항변권 이퀄 저거 이행거절권 행사하여, 굉장히 중요해요.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적법한 점유잖아. 적법 점유니까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퀄 적법 점유이므로 임차인은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이거예요. 동시행항변권으로 계속 점유하는 것은 적법 점유야. 그래서 손해배상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부당 월세는 지급해야 돼. 자,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시행항변권에 기해 임차 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수익함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된다. 쉽게 해서 월세는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관계가 종료했어요. 그러면 뭐가 이제 동시행이죠? 어른 임차물 반환해야죠. 쉽게 명도죠. 임대인은 보증금 지급해야죠. 보증금 1억이다. 이게 서로 무슨 관계였죠? 동시이행 관계였죠. 권리로 따지면 동시행 항변권이죠. 근데 갑이 지금 보증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동시행 관계로 안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6개월 여기 살았어요. 그러면 6개월치 월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는 거야. 그 점 조심하셔야 돼. 6개월. 이게 부당이득으로 월세 내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 나온다. 임차인이 동시행항변권이기에 임차 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6개월간 계속 사용수에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6개월치 월세. 그런데 2번과 같이 손해배상 의무는 없어요. 적법한 점유니까. 그 점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제 문제를 한번 보죠. 33회. 저작년 문제네요. 자, 건물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에서 틀린 것 모두 골라라. 자, 틀린 거 골라라 그랬죠? 자, 기억. 임대차에서 무조건 돈은 준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한 정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임차인이 부담한다. 맞고 정확하고요. 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보증금이 있어도 월세는 지급해야 된다 그랬잖아.
직업 거절할 수는 없다. 맞고요. 디귿. 임대차 종료 후 보전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그럼 뭐야? 동시행이죠. 동시행.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 점유이므로 동시행이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은 월세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급해야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한다. 6개월치 월세는 지급해야 됩니다. 디귿이 틀렸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제 마지막 6번 갑니다. 임대차 종료. 자, 종료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1. 임대차 종료 원인. 자, 줄 긋죠. 방금 1번 존속기간 만료. 가장 좋은 거죠. 만약 기간을 2년 정했다. 2년 만료. 그 다음 2번 아까 배운 겁니다. 해지의 통고 줄 거세요. 해지 통고 땡땡 적으세요. 해지 통고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아까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있었죠. 그거야. 자, 동그라미 1번에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아까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통과 몇 개월? 6개월. 임차인 통과하면 1개월 지나야죠. 그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해제권 유보 같으면 보류한 때, 유보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해지권이 보유된 때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이것도 6개월, 1개월입니다. 자, 3번의 마지막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은 경우. 자, 주관하고 임차인이 파산 선고야.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존속기간 약정이 있어도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6개월 지나면 해지돼요. 자, 방으로 3번 해지입니다. 해지는 땡땡 적어 적시입니다. 적시 소멸해요. 적시 해지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기간 약정과 관계없이 임대차 해지할 수 있는데 적시 해지되면 종료돼요. 해지한다 그러면 적시 종료돼. 자, 1번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하는 경우, 새벽 2시에 와서 망치 들고 오는 경우. 2번 임차물의 일부가 방한칸이 임차인의 과실에 가지 않고 멸실했을 때 그 잔존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음 3번 임차인이 무단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 양도나 전대한 경우. 4번 몇 기연체죠? 2기 이상 차임연체. 묶으세요. 1번과 2번은 임대인이 해지합니다. 1번과 2번은 임대인이 해지. 3번 아니 잘못했어요. 1번과 2번은 임차인이 해지합니다. 임차인. 3번과 4번은 임대인이 해지해요. 1번과 2번은 임차권자가 해지하는 거고 3번과 4번은 임대인이 해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양가로 이번에 임대차 종료 효과. 자, 해지니까 장래여죠. 장래여. 소급효가 아니고 1. 임대차가 종료되면 계속적 계약이니까 장래양에서만 효력이 소멸합니다. 즉 비소급효입니다. 비소급효. 자, 그리고 이제 2번 임대차가 종료되면 이제 원상회복 해야죠. 원상회복. 임차인의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해야 하고 잘라주고 아까 했던 유익비 상환 청구권, 부속물 철거, 지상물의 청구, 부속물의 청구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 배운 거예요. 자, 마지막에 기타 갑니다. 자, 양을 1번에 편면적 강행규정 땡땡 적어. 형성권은요 거의 편면적 강행규정이야. 자, 편면적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무효라는 거야. 자, 일단 그 조법 조문 652조 강행규정 앞에다가 편면적 강행규정 627조 등등등등등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줄거세요.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즉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고 거꾸로 유리하면 유효하다. 이런 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거의 다 형성권이에요. 보세요. 1번 몇 조를 외우지 말고 내용.
일부 멸실과 감액 청구권. 감액 청구권, 해지권 둘 다 형성권이에요. 다음 628조 차임 정감 청구권도 형성권. 635조 해지 통고도 형성권. 640조 해지권도 형성권. 전부 형성권입니다. 또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죠.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이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 분리하면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성권은 암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도 중요 표시해. 요거는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 특약 할 수 있어요. 기억 아까 가장 많이 나왔던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음 임차권 양도나 전대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즉 민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포기 특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양거는 2번 내려옵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의 특례. 자, 일시 사용을 해야 임대차 대표적인 애가 우리 여관 모텔이죠. 1시간 2시간 임대차, 하루 임대차 이런 거. 자, 적용 안 되는 것들이야. 자, 이것도 기억할게. 밑에 628도 제목에 줄 거 차임 정감 청구권이야. 자, 차임 정감 청구권은 한두 시간 임대차에는 올려라 내리라 할 수 없잖아요. 적용이 안 돼요. 차임 정감 청구권. 그 두 번째 줄 648조 임차인 전차인의 부속물 매청권. 자, 이런 것들은 일시 사용 임대차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임대차를 끝냅니다. 자, 끝내고 자, 다음 페이지 특별법으로 가보죠. 특별법에서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나와요. 이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